오늘은 이메일 사연 분석편이죠. 한번 어떤 사연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30살이고 남친 나이는 32살입니다. 저와 전 남친은 부산에 살고 있어요. 전 남친과 맨 처음 만남은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고 그때 1년 정도 사귀었다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CC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왜 헤어졌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사이였어요. 그 후 4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전 남친에게 연락이 왔었고요. 2개월 정도 다시 만나게 돼서 데이트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정도 들고 다시 마음이 가는 것 같아서 사귀게 된 커플입니다. 여러분 맨날 제외할 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상대방이 저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서 제가 어렵게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지만 지금 사연도 보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항상 증명이 되고 있죠. 1년 만나고 헤어졌었고 뭐 때문에 헤어졌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사이였는데 4년 정도 지나고 또 연락 닿고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또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리고 설득하면서 지금 당장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남친은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엄청 바빴어요. 맨 처음 사귈 때에도 바쁘다는 건 항상 얘기를 해와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여름에는 특히나 더더욱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남친이 여름엔 좀 예민하기도 하고 더위도 잘 타고 여름 때마다 멘탈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때마다 항상 제가 서운해했던 것 같아요. 이 남성분이 약간 저랑 조금 비슷한 남자인가 봐요. 이 남성분이 조금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여름에 막 멘탈이 되게 예민해지거나 이런 거보다는 더위를 되게 많이 타는 편이라서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신경도 못 써주고 약간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여름에. 저 같은 아마 남성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도 있을 거고. 남친이 한 번은 작년 6월 정도에 더 이상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 후에 남친이 다시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면 다시 서로 노력해보자 하고 또 만났어요. 그 후로는 2달 정도 잘 하다가 또다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때문에 힘든 거냐 물었더니 그건 아니고 일도 너무 힘들고 요즘 집안일 때문에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은데 저까지 신경 쓰려고 하니 너무 벅차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성분들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얘기하면 내가 짐덩어리인가?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다 대고 네가 그냥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분이 자연스럽게 내가 짐덩어리인가? 너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죠. 남친은 아니라고 했고 가정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일은 살면서도 많이 있으니 노력해보자 라고 했는데 남친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겁이 덜컥 나서 화를 냈었는데 남친도 화가 났는지 전화를 뚝 끊고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그때 제 감정에 얼마나 많은 장문의 카톡을 남겼는지 지금 보면 다 없던 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남친에게 헤어지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저를 사랑하지만 저에게 더 이상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말이었고 나중에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이었고 저는 어떻게 나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하며 네 마음대로 그렇게 만나고 헤어질 거면 왜 또 만난 거냐고 원망 섞인 말들을 했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8월 20일경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10월 초쯤에 전남친 카톡을 보니까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분명 저한테는 자기 집안일이며 직장일이 힘들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연애를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금방 만나는 걸 보고 저에게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생각됐고 따지듯이 다시 연락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냥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남친은 절 차단했습니다. 그때부터 재회 상담을 하고 다녔는데 모두 실패, 결과는 올 차단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상황의 문제로 헤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헤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 만나려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 남자가 정말로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았어서 이별을 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하게 됐을지라도 설령 내가 이렇게 이별을 하고서 혼자 늙어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번에는 좀 간단히 만나볼까 생각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하게 다른 이성과 감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 환승 이별한 거 아니냐고 문의가 많이 오죠. 정말 근데 환승 이별도 있고 상황적으로 힘들어서 헤어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연인 관계가 만들어져가지고 다른 사람과 새롭게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배신감이 들었던 건 환승이별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너무 빨리 연애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좋은 행동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번 연도 3월쯤부터 시호님 유튜브를 보고 4월경 재접근을 했는데 카톡이 아직도 차단 상태였는지 연락을 받지 않았고, 8월달쯤 다시 연락했는데 이때는 전화로 연락했어요. 차단은 풀려있는 것 같았고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부재중이 찍혀있는 걸 보고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라고 전남친에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사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봤다 라고 했더니, 그러냐, 나 일 중이다, 이따가 연락할게 라고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을 보고 제가 귀찮은가 싶어서 이제 급발진 시작됐죠. 아니야, 그냥 잘 살면 됐어 라고 보냈더니 자기를 떠보려고 연락했냐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락해본 거다, 잘 사니까 된 거다 라고 연락했더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전남친이 화를 내고 또 차단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거 우리 내담자님 멘탈 완전 최악이죠. 그래서 문자로 또다시 연락을 했고, 전남친은 제가 바뀐 게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질린다며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문자 내용은 사진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전 남친이 상황의 문제로 헤어지는 거다 라고 했으면서, 금방 다른 연인을 만났던 연락했을 때 전 남친에게 그냥 잘 살면 됐어 라고 보냈는데, 전 남친이 급발진을 한 심리도 궁금합니다. 일단 다른 연인을 만났던 이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는 사연 분석 도중에 설명을 해드렸고, 왜 우리 내담자님이 그냥 잘 살면 됐어 라는 말에 전 남친이 급발진을 했을까? 아마 전 남친은 자기를 가지고 노는 거라고 합리화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상 오랜만에 연락해서 있다가 연락 준다고 했으니, 우리 내담자님은 나중에 연락이 오면 이 연락한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그러니까 뭐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잘 지내고 있어? 요즘 뭐 이런 시실껄렁한 얘기 정도 주고받고, 다음에도 뭐 기회 되면 연락하자 정도 하면 재접근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일인데, 본인 혼자 내가 귀찮아서 그런가, 마음이 아직도 있는가 없는가 떠보려는 심산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연락하다 보니까 혼자 갑자기 연락해놓고 급 마무리를 하는 듯한 이상한 행동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거 물어보려고 연락한 건가?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내담자님은 이건 완전히 재접근을 잘못한 거죠.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본인들의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면 관계를 잘 끌어갈 수가 있는데, 연락도 너무 잘 받고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에게 선택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떠보듯이 행동하니까 상대방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장단에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상대방은. 그러니까 뭐 연락하고 있다가 연락 준다는데 갑자기 아니야 됐어 이런 식으로 행동해 버리니까, 이 남자가 이제 갑자기 뭐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딴 식으로 내 마음 떠볼 거면 연락하지 마,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래놓고 이게 남자 심리가 궁금해요? 이거는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문자 내용은 첨부는 하셨는데 이게 절박하게 매달린 내용밖에 없어가지고, 자존심 싸움한 것밖에 없어가지고 패스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제 상대방에게 이 사연처럼 뭐 재접근 연락을 한다거나 뭐 썸남 썸녀에게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조금 주의해야 되냐면 절박하게 구는 행동들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뭐 상대방의 굉장히 느린 답장에 바로바로 즉답하는 행동들, 뭐 상대방이 일십을 했을 때 왜 답장 안 하냐고 물어보는 행동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두 가지 행동이 포함이 되지 않아도 뭐 억지로 이야기를 이어가려는 행동들이라던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매달리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저절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초급이에요, 초급. 이제 제가 다음부터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이런 실수는 진짜 영상 조금만 봐도 어떻게 하라는지 다 알려주고 그냥 떠먹여주잖아요. 근데 이런 실수를 하고 와가지고 심리를 궁금해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상대방 심리를 궁금해하는 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궁금해할 수 있어. 그러려고 나한테 상담 주는 거니까. 근데 상대방의 심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걸 제가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행동을 해놓고 와서 궁금해하니까 내가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서 수십 번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당연히 이골이 나겠죠. 최소한 재접근 하라는 대로는 하고 와서 물어봐야죠. 안 그래요?
그래야 뭔가 제가 신경 써서 한 그 분석이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침을 드릴 수도 있잖아. 그런데 하라는 대로는 이렇게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행동하고 망치고 와서 심리를 물어보면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 상대방도 그럴만해서 그런 거니까, 그럴만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우리 내담자님이 조금 시간 지나고 다시 연락해 보시고요. 몰라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음에는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또 연락 받을 겁니다. 자, 일단 사연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편에서는 작업편으로 이제 이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연애 비타민 시연이었고요. 감사합니다.